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어째서 열강의 국가 원수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세우기만 하고 인류 공동선을 위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까요? 어째서 역사의 한 시대에는 그토록 정당하게 여겨지던 전쟁의 원인들이 나중 세대에 이르면 어리석고 그릇되고 어이없는 것으로 보일까요? 어째서 사람들은 어느 한 정당이나 관습에 그토록 집착해 공공의 이익과 역사 발전의 신념을 거스르면서까지 지지할까요? 정치판에서 자기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을, 그리고 강경일변도인 사람을 어째서 우리는 강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언뜻 당연시되는 이런 것들을 가끔 이상하게 여겨본다면,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차에 말을 매야 마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런 질문들이 역사의 마차를 발전이라는 길고 끌고 가는 힘센 말이 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27%가량 줄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고레일은 대입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출발이 지연될 경우 KTX를 포함한 선행 열차를 이용하도록 무료 환승 조치합니다. 또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하차역에 연락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하도록 경찰과 협조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함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910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천안시의회에 주민투표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입주 당시에 비해 분양 전환 시기에 이르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사업자인 LH만 큰 이익을 챙깁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가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분양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양은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며 청정자연을 자랑하지만 인구는 줄고 성장 동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청양에 스마트타운과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갖추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네, 대전에서도 철도 근로자 7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는데요. 근무 인력이 대거 빠지면서 대전역 기준 KTX와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27% 정도 줄었습니다. 파업과 관계없는 SRT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만 한국철도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열차 운행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열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험생이 원할 경우 예매 시간보다 앞선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고요.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해당 열차 팀장이 하차역에 연락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하도록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네, 수험생에게는 참 중요한 시기죠. 시험장에 늦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조기 분양을 결정했다고요.
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10년 동안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받는 방식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코자 2009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LH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처음 입주했을 때 집값이 아니라 10년 사이 오른 아파트 가격을 분양가에 반영해 LH가 시세 차익을 얻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10년 임대 기간이 만료돼 분양 전환이 진행 중인 판교와 분당 등에서 이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세종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의 주택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조기 분양을 결정한 겁니다. 대상은 세종시 천마을 안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5개 단지 1,300여 가구인데요. 이곳은 2012년 상반기 입주에 2022년 상반기 임대가 종료될 예정인 지역이었는데 1년 반 정도 앞당겨진 셈입니다. 예, 이렇게 조기 분양을 하는 것은 2009년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세종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선정 작업을 마쳤는데요. 이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감정평가 금액은 보통 시세의 80에서 9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입주 당시보다 수억 원씩 값이 뛰어 분양대금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맸던 입주민들은 부담을 조금 덜게 됐는데요. 이번 조기 분양 조치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분양대금을 낮춰달라거나 하루빨리 분양 전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조금이나마 수월해졌군요. 청양은 충남의 알프스다 이렇게 불리면서 청정 자연을 자랑하지만 인구는 줄고 또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청양의 스마트타운과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갖추겠다는 청사진이 나왔죠. 네, 충청남도와 청양군이 2025년까지 농촌형 스마트타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과 LG CNS, 한국서부발전 등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데 청양군 남양면 일대 100만 제곱미터의 농특산물 가공업과 농어촌 연료 전지 사업, 스마트팜을 입주시켜 주거와 관광, 복합타운을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비봉면 일대 92만 제곱미터에도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청양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라 기업들을 접촉해 청양에 정착시키는 건 숙제로 남았는데요. 새로운 모델의 농촌형 스마트타운이 청양군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농촌형 스마트타운. 청양의 새로운 엔진이 되길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어제 지역 곳곳에 설치됐죠. 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볼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이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설치됐습니다. 이번 겨울 대전의 모금 목표액은 60억 원으로 목표액의 1%인 6천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이어지는 나눔 릴레이는 세종과 충남에서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기부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 큰데요. 실제로 충남의 경우 지난해 겨울에 사상 처음으로 모금 목표액 달성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1, 2%씩 모금 목표액을 늘렸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대전은 60억, 충남은 167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했고 세종만 8,400만 원 많은 11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희망 나눔은 KBS를 통하거나 공동 모금의 계좌, 문자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가난한 이들은 더욱 춥죠. 그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온기를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젯밤 9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동면에 있는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사 한 동과 돼지 65마리가 불에 타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보온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에 문을 열 예정인 충남 글로벌게임센터에 입주할 게임 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 희망 기업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내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오늘과 내일 천안 상록호텔에서 수소경제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19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수소경제 도약의 발판 충남을 주제로 양승조 지사와 국내외 수소에너지 전문가, 관련 기업과 대학, 시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세종소방서가 신규 의용소방대원 6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세종소방서 또는 각 119 안전센터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정오 세종시 과기부 앞에서 위법적 공동자회사 승인 취소 및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오늘 오후 2시 대전 전통나래관 다목적 강당에서 대전의 문화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란 주제로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대전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오늘 오후 7시 대전과 울란바토르 우호도시 체결 5주년을 맞아 몽골 국립예술단 초청 공연을 개최합니다. 한 명이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발성하는 가창법인 후미와 전통악기 마두금 연주 등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외에도 몽골의 전통 민요와 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경찰대학은 경찰의 날을 기념해 오늘 오후 7시 경찰대학 소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음악회를 엽니다. 경찰교향악단과 소프라노 박은정, 가수 성유빈과 지미선 그리고 국악 사물놀이팀이 공연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오늘 오후 7시 30분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유성구 합창단 제2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최재웅의 지휘로 올해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회 경연곡인 쌀베 레지나, 가시리 등을 부릅니다. 정보라전이 오늘부터 27일까지 이공갤러리에서 석정서예전은 같은 기간 대전 중구문화원 1, 2 전시실에서 아름다운 우리 민화전은 같은 기간 타임월드 갤러리에서 이주현의 6인전은 같은 기간 모리스 갤러리에서 각각 열립니다. 대전 태미예술창작센터에서는 단기 입주예술가 고정원, 장동욱 두 사람의 개인전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오늘은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4도, 어제보다 5도 가까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의 수건사업이었던 충남복지재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번째로 출범한 충남복지재단은 충남형 사회복지 모델 발굴과 지역복지정책의 연구개발 보급,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복지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충남복지재단 고일환 대표이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일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충남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복지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네. 먼저 이 복지재단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충남복지재단은 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성과는 있는지 등을 분석해서 네.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면서 행정기관과 사회복지 유관기관 단체 또 사회복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충청남도 산하 비영리 기관입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듯 하는데 혹시 스피커폰이나 라디오를 켜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화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이 충남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충남복지재단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뜻을 함께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대표이사를 희망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초대 대표이사를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제가 대표이사에 선임되기는 했지만요. 충남복지재단은 대표이사인 저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재단 임직원을 비롯해서 대학 교수님 등 복지이론 전문가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장 전문가 그리고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서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초대 대표이사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충남복지재단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번째로 출범을 했는데 이번에 이 출범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이 그동안의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인 지원에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로 변화가 되면서 복지사업들의 가지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복지사업이나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백 가지에 이르는 복지사업들을 추진하기에 바쁜 나머지 이 사업들이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비롯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피드백하는 데까지는 아직 행정기관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정인데요. 네. 이제부터는 저희 복지재단이 그러한 역할, 다시 말씀드려서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시책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재단 출범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예,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일가족 4명이 생활고 때문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각지대는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복지재단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충남복지재단은 오래전부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가 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굉장히 늦게 이게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과정이 어땠습니까? 예, 저희 충남복지재단이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2010년도이니까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네. 그동안 재단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어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의 반대라기보다는 특정인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측면도 있었고 예, 정치적인 이유군요. 예, 또 다른 유관기관단체들이 이미 유사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재단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반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재단은 다른 시도의 재단들이 하는 일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화합을 다지고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복지정책 연구가 중심이라는 것을 재단 설립을 반대했던 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재단을 잘 운영을 해서 도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많은 난관을 거쳐서 출발한 충남복지재단이 이제는 충남 도민들의 복지 수요를 제대로 읽어내고 그에 맞는 지역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등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할 텐데 사업 내용하고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충남복지재단의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충남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 분석, 연구와 함께 선진화된 사회복지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네. 또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 또 복지 현장과 행정기관을 연결해 주고 협력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또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충남 복지 행정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원 설립 준비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은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따지는 탁상 공론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복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것들을 복지 시책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관련해서 각종 복지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또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이 복지 모델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 시책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 충남도와 같이 이 농촌 지역, 도농 복합 지역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시책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에 도와 시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충남형 복지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도 우리의 충남형 복지 시책을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이 복지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중요한데 복지재단에서 도내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우리 도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또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 요양원을 비롯해서 치매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경로당 등 약 한 6천여 개의 복지자원들이 있는데요. 네. 이 자원들을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이런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이런 시설들과 관계가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죠. 잘 꿰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근에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충남의 핵심 현안 사업이기도 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재단의 역할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세계적인 인구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대한민국을 거명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요. 양승조 도지사께서 도정을 맡으신 후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해 나가겠다 하시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충남 아기수당 지급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을 하셨고요. 또 영유아 보육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출산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어느 한 부분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을 비롯해서 보육하고 교육하고 취업, 주거, 결혼 이런 것들을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시책들을 저희 복지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젠 사각지대 얘기 아까도 나눴는데 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도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고 안전 여부를 챙기는 시민정신이 먼저 필요하고요. 네.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측면에서도 거창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통장이나 자율방범대 또 의용소방대 또 각종 사회단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홀로 사시는 어른들을 비롯해서 이웃과 교류가 없는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며칠에 한 번씩 찾아가서 보고 또 전화하고 하는 소위 안부묻기 캠페인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흘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복지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충남복지재단 고일환 대표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상생답 나왔다란 타이틀로 대전 산성뿌리 전통시장에서는 전통시장은 신선식품, 대형마트는 공산품을 팔며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대전 원도심 정책 가속 페달 밟아야란 기사에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 역세권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 핵심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